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소위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었다가 그런 적 없다고 또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군요. 이 정부는 참 말 바꾸기, 또 여론 떠보기식,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행동이 아주 특기인 것 같습니다. 2월 20일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도가 나가자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노 실장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좀 자세히 복기를 해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민병두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정도다. 추경으로 보존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노영욱 실장이 당장 급한 것들은 발표했지만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인한 겁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헌법 제76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내후 외환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국회를 개회할 여유가 없을 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까? 우한 폐렴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내후 외환 무슨 전쟁 상황 지진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국회가 버젓이 열려 있잖아요. 또 언제든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으니까 또는 자기 뜻에 안 따라줄 것 같으니까 그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하는 것이 그게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 게 5번이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처음 3번은 6.25 전쟁 중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이 4번째가 1972년 사체 동결 조치 박정희 대통령 때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위해서 이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이 헌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중에서 가장 합당한 거는 이 전시의 명령 3번 전시에 이루어졌던 그 3번의 긴급명령 그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사체 동결 조치 그것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으로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거죠. 또 국회의원이 따라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그냥 명령을 해버린다. 국회를 건너뛰고 이것도 사실은 초헌법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국회를 열 수 있었고 또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회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라고 헌법이 이 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요. 지금의 이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은요. 코로나 사태, 이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원래 시작은요. 201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상한 정책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려움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이 잘못된 정책들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긴급 명령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헌법재판소도 96년 결정문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제거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돼야 된다. 위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이게 긴급 명령권이에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긴급 명령권을 쓸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밝힌 거죠.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 거는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 임대료 인하운동 이걸 막 칭찬을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SNS에다가도 이런 그 글을 올렸거든요. 임대료 인하운동, 전주의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그거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보이려고 아마 그랬겠죠. 이런 거를 정부가 해야 되고 일단 그거를 그냥 명령식으로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 상가 주인들한테는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임대료를 명령으로 결정하겠다. 대통령 명령으로. 이런 발상을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원리를 따지고 보면 정부가 추경을 풀어서 그 돈으로 지금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의 원리가 그겁니다. 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효과 당장은 있겠죠. 어떤 효과냐?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연기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영업이 기본적으로 좋아지질 않아요. 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의 250%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올라갔냐면요. 정부가 빚 내가지고 말하자면 추경 같은 거지요. 그 빚을 내가지고 그걸로 국민들한테 막 돈을 베풀어 준 거예요. 상가 주인들한테도 뭐 그렇게 해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지난 분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까지 갔잖아요. 자, 경제가 잘 되려면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빨리 폐업하도록 해야 돼요. 부도가 빨리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터줘야 해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경제에서도. 그런데 일본 경제가 했던 건 뭐냐면 돈 풀어가지고 기존 상점들, 기존 기업들, 당신들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부채를 쌓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일본의 상점들, 일본의 기업들이 다 좀비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돈도 못 벌면서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임대료를 억지로 내려가지고 뭐 추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보존해 주겠다? 결국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자들 그냥 좀비 상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뭐 정권이 뭐 박수는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경제는 하지만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본 꼴이 나는 거죠. 그나마 일본은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채를 쌓아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요,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부채가 쌓이게 되면요, 조금만 쌓여도 한국에서 자본이 이탈하게 되고 환율이 치솟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임대료 내려가지고 해결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좀비 자영업자들만 양산할 뿐이죠. 답은 장사하기 좋은 환경, 잘하는 사람은 흥하고 못하는 사람은 빨리 폐업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가 순환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 이런 상태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